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화 이글스의 내년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선발 투수진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발 투수진은 외국인 투수 2명, 그 중에 한 명은 와이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와이스와의 재계약은 팀으로서는 우선은 와이스와 재계약을 반드시 하려 할 것이고, 본인 스스로도 아무래도 리그에 오퍼가 없다면 한화 이글스에 남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리아 선수는 교체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좋은 외국인 투수를 데려오는 것이 이번 오프 시즌에 프런트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류현진 선수와 문동주 선수까지 4명의 선발진이 어느 정도는 확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5번째 선발 투수는 누가 될지, 올 시즌 막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발 자원으로는 적어도 6명에서 7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올 시즌 초에 김민우 선수가 아웃이 됐었고요. 결국은 5선발을 황준서가 맡아주다가 시즌 중반 체력 저하 등의 이탈로 인해서 조동욱 선수도 대체 선발로 나왔었고, 무주공산이 된 막판에는 그냥 불펜데이로 시즌을 소모해 버렸던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그렇다면 후보군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1번입니다. 김민우 선수예요. 김민우 선수의 시즌 초반 이탈은 정말 컸어요. 시범 경기를 보고 사실 김민우가 아닌 황준서를 5선발로 써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졸 신인에게 5선발 풀 로테이션을 맡기기에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김민우 선수는 시즌이 시작하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첫 3번의 등판에서 김민우 선수는 평균 자책점 2.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2km가 증가한 구속과 빨라진 투구 템포를 자랑했죠.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텨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김민우 선수를 5선발 후보에 올리긴 했지만 사실 보장된 게 없습니다. 오프 시즌에 복귀할지도 미지수고요. 여전히 복귀 스케줄이 미정이기 때문에 당장은 내년 전력에서 김민우 선수를 포함시키고 들어가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이태양 선수인데요. 이태양 선수도 마찬가지죠. 당장 이번 시즌 구속이 엄청나게 저하하면서 최악의 기록인 10경기 출전에서 11.5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즌 도중에 역시나 수술을 받게 됐고요. 이태양 역시 돌아왔을 때 선발 투수로 쓸 수 있을지, 예전의 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1군 투수로서 쓸 수 있을지조차 아직은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태양 선수 같은 경우에도 5선발 후보로 그냥 붙박이로 넣어두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후보입니다. 이번 시즌 신인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황준서 선수입니다. 올해 실망감이 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황준서는 세부 지표를 따지고 보면, 그리고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기억해보면 충분히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투수입니다. 5월 초까지 140km 이상을 넘기던 평균 구속이 5월 중순 이후에 뚝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체력 이슈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9이닝당 탈삼진 개수가 8.79개로 상당히 높다는 점, 그리고 RPM 수치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당장 내년에 이 선수가 그에서 손꼽히는 투수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기대는 해볼 수 있는 투수다.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9이닝당 볼넷 개수인데 9이닝당 6.41개까지 치솟아 있는 볼넷 개수를 과연 개선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코칭 스태프가 겨울에 잡아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황준서 선수는 고점이 높은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 네 번째 후보는 조동욱 선수입니다. 조동욱 선수는 오히려 안정감 측면에서는 황준서보다 한 발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조동욱 선수는 이번 시즌 7경기에 선발로 등판하면서 1군 경험을 쌓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오프너 개념으로 짧은 이닝을 소화한 경기도 있지만 말이죠. 이 선수는 황준서 선수와는 정반대의 투수입니다. 볼넷은 신인 선수답지 않게 9이닝당 2.84개, 굉장히 안정적인 제구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장타 허용이 너무 많죠. 9이닝당 1.18개에 달하는 피홈런 허용이 약점입니다. 결국은 결정구로 던질 수 있는 변화구를 장착을 해야 된다. 황준서에게는 포크볼이 있죠. 하지만 조동욱은 슬라이더를 던지지만 그것이 너무 밋밋한 나머지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성장시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후보 5번째는 정우주 선수입니다. 신인 투수에게 선발 로테이션을 바란다는 것이 욕심이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하지만 결국 정우주 선수는 언젠가는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담당해 줘야 하는 투수죠. 올해 황준서, 조동욱이 선발로 몇 경기 나왔듯이 이 선수도 몇 경기 정도는 선발로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정우주 선수는 첫 시즌이니만큼 관리도 필요해요. 이닝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수죠. 우리가 문동주 선수를, 김서현 선수를 프로 1년차 때는 적은 이닝을 소화를 시켜주면서 어깨를 아껴줬던 것처럼 이 정우주도 못지않은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 선수임에는 확실해 보입니다. 6번째 후보입니다. 엄상백 선수와 최원태 선수를 한데 묶어봤습니다. 하나는 일찌감치 FA 시장 큰 손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죠. 김경문 감독을 사실은 구단 수뇌부에서 선임을 한 임명이니만큼 투자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김경문 감독을 데리고 왔다, 그렇다는 건 당장 성적을 내겠다라는 구단의 의중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직 FA 타겟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올해 막판에 선발진이 구멍이 커졌다라는 점, 이번 FA에 야수 대여가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이 두 선수 영입 가능성은 제법 높아 보입니다. 물론 두 선수를 동시에 영입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영입에 매진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우선 엄상백 선수 살펴보면 이번 시즌 151과 3분의 2이닝 동안 ERA 5.04, 156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만 보고 엄상백 선수에 대해서 이 가치를 높게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자잘한 부분을 살펴보면 국내 선발 투수 중에 이닝 6위고요. ERA는 8위, 탈삼진은 1위입니다. 시장 평가가 낮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닝을 소화해주는 선발 투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지 합류할 시에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최원태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엄상백보다 한 살이 어리지만 이번 시즌 이닝 소화가 굉장히 적어요. 아직 120이닝이 되지 않고요. 평균 자책점은 4점대지만 탈삼진 개수는 엄상백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잔부상이 많은 FA 시즌이라서 시장 가치는 엄상백 선수보다 조금 낮게 책정될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수가 금값인 리그입니다. 그래서 최원태 선수 역시나 연평균 10억 이상은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호불호와는 관계없이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 정도는 하나이글스가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도 군에서 전역을 예정 중인 박준영 선수, 올해 굉장히 힘들었던 김기중, 남지민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역시나 실링이나 보여준 모습에서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발 투수 모시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오프 시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발 투수 5명이 제대로 돌아가는 팀은 몇 없다. 그렇다면 양적으로 확보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하나이글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 이번 오프 시즌과 스프링 캠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글스의 우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